이제 어머님들 오시는 그 인원수를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시험 끝났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제가 7시 반 전까지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쭉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저기 이제 상담실로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말씀 좀 나눌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 이게 지금 밀린 게 아닌데 이쪽 컴퓨터로 넘어오다가 이게 조금 깨졌나 봐요, 폰트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가르칠 때 그래서 항상 교육학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성적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이 잘 나올 수 있게 항상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서 시작할게요. 우선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고등수학 상 배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1학기까지 끝났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하 자체까지 1학기까지 끝내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이 1학기, 하가 2학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과목들이 2학년, 3학년 동안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능 공통 과목이라는 얘기가 보여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부터 3학년까지 배우는 이 과목들만 수능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 배우는 건 안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이제 2학년, 3학년 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3학년 과목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는 2학년, 너는 3학년인 건 아니고요. 이거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 과목을 보통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2학년 때 같이 이제 듣게 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보통 수학 과목이 2과목씩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적분이랑 기하라는 과목은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능 때는 총 수학을 3과목을 봐야 돼요. 그런데 1이랑 2과목은 필수예요. 이거는 문과 쪽 이제 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나 이과 쪽 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랑 똑같아요. 1, 2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고민을 좀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마다 6월달쯤 되면은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2학년이 미리 남았지만 6월달쯤에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과 쪽 학교를 이제 고를 친구들은 이 2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미적분, 기하. 그리고 문과 쪽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적분이랑 기하 중에서는 미적분이 지금 제일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보통 95%의 이과 쪽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고요. 기하는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랬을 때 뭐가 좋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미적분 선택해서 점수 제일 잘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선 여기는 이제 인원수가 많아요. 많고 그만큼 이제 좀 베이스를 깔아주는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접근성이 좀 좋거든요. 수투랑 이제 좀 비슷한 과목이라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점수를 땄을 때 표준 점수라고 불려요. 이것도 이 표준 점수라는 개념은 또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쉬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거랑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거랑은 차별을 둬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교육 정책이 꾸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들한테는 100점이 아니라 150점이라는 점수로 환산을 해줘요. 그리고 쉬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들은 한 120 정도로 환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는 각 과목마다 보는 학생들의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 해마다. 그러면 그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평균이 낮은데 이 학생이 100점을 맞았다 하면은 그
이것도 계산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150점 정도로 환산을 해서 대학교 갈 때 쳐줍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미적분을 지금 고르는 게 그래도 그 표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6월달까지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시험 끝나고서 어머님들께는 뭐 성적 잘 알려드렸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다 얘기 오고 있거든요. 한 명 둘씩. 그래서 요번에 물론 이제 다 잘 보면 좋겠지만 또 이제 조금 더 성과가 나왔던 친구들 이렇게 좀 빨리 넘길게요. 승인 부담스러워.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요번에 이제 실수를 안 한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실수 한두 개씩은 했을 거예요. 실수를 좀 줄이는 거는 뭐 실수하는 이유들,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조금씩 글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계산을 틀렸다, 뭐 잘못 읽었다, 아니면 뭐 조건을 빠뜨렸다, 뭐 이유는 각양각색인데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아쉬워하시는 게 그 사칙연산 계산하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틀렸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그래서 해결하고자 그러면 구문 같은 걸 다시 시켜볼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좋은 해답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답이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 필요는 있어요. 왜 틀렸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다만 그 난이도의 문제가 쉽든 어렵든 전체적인 시험지에서 나한테는 시간도 촉박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서. 이건 수학이 아니라도.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시험지 자체, 그 시험 난이도 자체를 익숙하고 편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일단은 제일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틀렸어요. 이 친구가 그냥 수학적인 부분까지 다 안 들어가고요. 그냥 이런 오류, 우리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면 서로 다른 7켤레의 구두 14짝 중에서 끊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7켤레라는 개념 알고 있고 7켤레라는 거는 구두가 총 14개, 14짝 이구나까지는 알아요. 아는데 근데 이제 6짝을 택할 때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학적인 생각이랑 이제 이거를 해석하다 보면은 6짝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6쌍을 떠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6쌍을 떠올려서 이 친구는 지금 12부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계산 실수라고 가져온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제 어휘를 바꾸게 합니다. 자, 일단은 6짝이라는 부분 있죠. 14짝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아이들한테 개로 바꾸라고 해요. 14개, 6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쉬운 단어로 바꾸는 작업. 얼마 안 걸려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바꾼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이사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어떤 문제였냐면 신발이 한 켤레가 있으면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신발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한번 분석하라고 아이들한테 지시시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법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접근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익숙해지면 다양한 문제에다가도 적용해서 제 앞에서 이제 그거 푸는 것들 보여주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았던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들은 뭐 실수 줄이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고3 거에서 특히 킬러라고 불리는 부분, 이거는 뭐 1등급을 이제 노리는 학생들한테 꼭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수학을 개념만 할 수는 없고요. 이제는 수학도 이제 사고하는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독해가 필요해요. 수학을 독해한다 라는 부분은 읽고 생각해내는 능력을 지금 독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개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1번, 2번까지는 잘 맞거든요. 잘 맞다. 그리고 출처는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3 때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배우게 될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다 틀려요. 이건 뭐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틀리는데, 그럼 이 부분들을 수학적인 독해로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한다면 조건을 먼저 몇 개 있는지 구분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총 2개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끊으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대로 독해하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고3까지 공부한 친구들이 이건 딱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바꿔보고 두 번째 조건 바꿔봐서 그래서 거기 입각해서 이거 좀 빨리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은 답이 풀린다 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머리 아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신을 준비할 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건 뭐 쉬운 학교든 어려운 학교든 최상위권은 항상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꼭 하라고 합니다. 그 양으로 보자면 수학의 정석, 그리고 쌤, 자이스토리, 고쟁이, 그리고 EBS에서 나오는 올림포스, 그리고 마플 시너지, 일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그리고 하이퍼랑 목동이랑 강남권 기출이랑 전국 단위 자사고 기출, 뭐 이거 민사고나 용인외대부고나 아니면 하나고 이런 기출들도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한 문제씩은 이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하라고 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경시에서도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다루면 뭐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이제 수학적인 실력을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린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마다 이제 나눠주는 프린트랑 아니면 부교재랑 아니면 교과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은 거 한 3번까지는 풀되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러면 그 문제마다 변형 문제를 준비해 줍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변형했을 때 너무 괴리감이 있다던가 너무 다르다던가 하면서 이제 퀄리티가 그게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사실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거기서 원하는 문제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짚으면서 유사성 있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뭐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리닉은 지금 토요일날 2시부터 9시 반까지 저희 이제 조교님들 2분 앉혀놓고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때 이제 시간에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 이제 고1 수업은 6시부터 9시 반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오답노트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오답노트는. 그래서 수업 진행은 총 3시간 반을 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클리닉 이 부분 빠지지 말고 꼭 나와야 된다고 강조 드려요. 애들 토요일만 되면 이제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이제 연락 많이 주시거든요. 연락 안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무조건 집 밖으로 보내주세요. 집 밖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도 저한테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어머님들도 이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 뭐 일 끝나고 나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여기다 핸드폰 번호 넣어놨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문제집들 그걸 다 애들 공부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일정으로 소화시키고 있고요. 어차피 범위는 기말고사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빡세더라도 공부시키면 다 소화합니다. 근데 이것도 숙제 잘 해와야죠.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아이들이 잘 해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동용이었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